준아 아빠 왔어요. 안녕하세요, 감성대디입니다. 애니킴님께서 남겨주신 고민 댓글 먼저 읽어드릴게요. 요즘 사는 게 너무 우울하고 괴로워서 이렇게 댓글 남겨봅니다. 저는 27살 취준생이고 학벌도 내세울 것도 없고 이렇다 스펙도 없어요. 나이도 계속 먹어가는데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게 없으니 너무 제 자신이 한심하고요. 그런데 요즘 동기들, 친구들 인스타, 페이스북을 보면 다들 취업도 하고 외국 여행도 자주 가고 연애도 잘하고 너무 잘 살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요즘은 몸매 좋고 예쁘신 분들은 왜 그렇게 많은 건지 SNS만 보면 더욱 우울증만 심해집니다. 나이 30도 안 돼 보이는데 이미 억대 연봉에 외제차를 모는 성공하신 분들도 많고요. 왜 나만 이렇게 살고 있는 건지, 왜 내 인생만 이렇게 시궁창 같은 건지, 어떻게 하면 저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나아지기는 할 수 있을까요? 자, 댓글을 읽어보니까 애니키님께서 지금 굉장히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많이 없는 상태이신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애니키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자, 친구분들의 SNS를 보면 다들 취업도 잘하고 외국 여행도 자주 가고 연애도 하고 다들 잘 살아 보인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런 남들의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보시고 기죽거나 우울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야구 선수가 있어요. SNS는 이 야구 선수의 홈런 친 장면만 모아놓은 하이라이트에 불과합니다. 이 선수가 아웃당하고 삼진당하고 코치들에게 갈굼당하고 연봉 협상에 실패하고 부상당하고 슬럼프 오고 실력 있는 후배들은 치고 올라오고 이러한 아픔과 괴로움들은요 전혀 보여주지 않아요. SNS는 자기가 어딘 놀러가서 재밌었던 장소, 특히 외국이죠, 남자친구와 엄청 다정하게 노는 모습, 자, 많은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재미있게 어울리면서 찍는 단체 사진, 테이블 위에는 항상 얼음통 위에 샴페인이 있고 와인이 있죠.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는 사진들은 공간의 흐름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찰나의 순간만 딱 올리는 거예요. 자, 어떤 여자분께서 수영장 파티에 놀러 갔다 쳐요. 자, 예쁜 비키니를 입고 테이블 위에는 다 샴페인 와인이 있고 뒤에는 막 멋지고 예쁜 분들이 막 춤추고 있고, 그렇게 해서 가장 예쁜 포즈로 사진을 한 100장 찍은 다음에 그 중에 잘 나온 사진 한 장 골라서 SNS에 올리면서 이렇게 글을 남기죠. 그리고 그런 데 가면 이렇게 예쁘고 잘생기신 분들하고 사진을 막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찍는데 그리고 나서 사진을 되게 엄청 친한 사이인 것처럼 올려요. 그럼 집에 혼자 누워서 이렇게 인스타 사진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지금 방구석에 혼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왜 나는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라고 자책하면서 점점 우울증에 빠지는 거죠. 하지만 막상 그 사진을 올린 당사자는 그날 가서 사진만 몇 장 행복한 표정으로 찍은 다음에 그렇게 지루하게 있다가 몇 시간 만에 집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 결혼 전에 그런 풀파티, 클럽 파티 많이 가봤는데요, 가봤자 별거 없어요. 그냥 그런 파티가 있었고 그냥 간 거고 그냥 갔다 오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그리고 친구가 남자친구와 연애하는 사진을 보고 되게 부럽다고 하셨는데 그 사진을 찍은 직후에 대판 싸워서 헤어진 애 만회하는 중일 수도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술집에 모여서 단체 사진을 재밌게 찍는 것을 보고 나는 친구가 별로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항상 많은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언제나 같이 보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막상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술자리 가면요 앞에 옆에 사람하고 두세 명하고 이야기하다 오는 거예요. 사진 찍을 때만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포즈를 취해서 찍고 나면 다 각자 노는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따분하고 재미없는 모임일 수도 있고요. 따라서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네, 재밌게 사네, 친구가 많네, 연애하네 이렇게 부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애니킴님께서 본인과 그 SNS에 올라와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는 건 자신의 비하인드 장면과 남들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비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스타에 몸매 좋고 예쁘신 분들이 많아서 기분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요즘에 사진 보정 어플이나 포토샵이 정말 잘 돼 있어서 실제랑 다른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결혼 전에 어떤 분하고 소개팅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매너가 없어서 2번인가 만나고 더 이상 안 만난 분이 계세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께서 제 인스타에 팔로우 하셨는데 제가 사진을 아무리 봐도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예쁘신 것도 아니었고 키도 굉장히 작았는데 사진을 보니까 키는 한 175에 얼굴도 완전 여신으로 변해서 완전 딴 사람인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 인스타나 페이스북은 절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리고 인스타에서 유명한 몸매 좋고 잘생기고 예쁘신 피트니스 모델들 실제로 보잖아요. 대부분 사진하고 많이 달라요. 그분들은 그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준비를 해서 그날 딱 제일 멋있는 모습을 찍고 나서 평상시에 다시 돌아갑니다. 따라서 SNS에 몸매 좋고 예쁘신 분들이 많다고 해서 전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 30도 안 돼 보이는 분들이 이미 억대 연봉이 되어서 BMW나 벤츠를 몰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30 언저리에 되시는 분들이 인스타에다가 자기가 억대 연봉이고 얼마를 벌고 있고 어떤 차를 몰고 있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요 잔뜩 허세만 들어서 속안에 알맹이가 없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SNS에 자신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젊은 나이에 잘 나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잘나감이 40대, 50대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동창 중에 이런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저희 때는 싸이월드였는데 군대 제대하고 한 28, 29살 때쯤에 무슨 재무설계사니 보험설계사니 뭐 중고차 딜러니 해서 지역 1등을 했네, 월 몇천을 찍었네. 사진은 항상 이렇게 자연스럽게 운전석에 이렇게 벤츠나 BMW 로고가 이렇게 살짝 보이게 올리고, 자, 그땐 저도 어렸으니까 정말 그 친구들이 성공한 줄 알고 되게 부러워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전에 싸이월드에 자랑질했던 친구들 중에서 지금 40 넘어서 잘 나가는 친구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잘 나가는 알짜배기 친구들은 그렇게 SNS에 과시 안 해요. 이런 분들은 억지로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티가 납니다. 그리고 남자가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준비생이 되는 게 26, 27살인데 나이가 30 되기 전에 어떤 분야에서 잘 나가고 성공을 했다? 글쎄요. 기초가 없이 이루어진 성공은 단계를 오르는 게 아니라 성공 후에 다시 바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변에 잘 나가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뭐 놀라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사람이 애니키님보다 앞서 나간다고 해서 평생 그 사람이 애니키님보다 앞서 나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람은 원래 다 각자의 시간대가 있고 인생이 잘 풀리는 시간대도 다 다릅니다. 제 친구들 보면 20대에 시작한 직장을 절반 이상이 30 초반에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요. 또 그 절반 이상이 30 중반 이후부터 또 다른 일을 합니다. 30대 후반에 생판 다른 일을 시작해서 잘 풀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직업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20대에는 미국에서 포토그래퍼를 했다가 그 일을 그만두고 클럽 DJ를 했다가 30 넘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자영업을 했고요. 자영업 말아먹고 이제 33살에 목소리를 배워서 목소리 시작했는데 목소리를 할 때가 돈 제일 잘 벌었어요.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 2명을 키우면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죠. 제가 20대 때에는 제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 못했었죠. 지금부터 정확히 6개월 전만 해도 제가 유튜버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나중에 유튜브 수익 공개할 텐데요. 정말 내 생각보다 정말 훨씬 더 많은 돈을 유튜브로 벌고 있어요. 예전처럼 평균 수명이 70에서 80인 시대에서는요. 한 직장을 오랫동안 다녀서 50대 중후반에 은퇴를 해서 받은 퇴직금으로 남은 인생을 어찌어찌 감당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직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요즘은 대기업도 40대 중반에 은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따라서 애니킴님 지금 취업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그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애니킴님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잘 알 것 같아요. 지금 미래가 불안정하고 불투명해 보이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도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본인보다 앞서 나가는 것 같고 자, 그런데 그 나이 때는 그렇게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저도 그 나이 때 정말 불안했고 미래가 무서웠고 40대 초반이 돼서 지금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가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은 예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치과 원장인 제 친구도 불안해하고요. 대기업 다니는 형님들도 다 불안해합니다. 그냥 다들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애니키님께서는 무엇보다 지금 자신감, 자존감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보다 자신감부터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딱 한 가지 과제를 드릴게요. 딱 일주일 동안만 제가 말씀드리는 과제만 열심히 하시면 자신감, 자존감이 많이 올라오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 지금 애니킴님은 주로 집에서만 계신다는 느낌이 드는데 사람이 집에서만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더 우울해지고 더 심각해집니다. 시간을 정해서 대충 아침 9시쯤에 집 밖으로 나와서 밤 7시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공원이든 경복궁이든 한강이든 어디든 좋으니까 무조건 그냥 걸으세요. 걷다가 배고프시면 식당에서 밥을 드시고 아니면 공원에서 햄버거를 드시거나 집안에서 고민하는 것과 집 밖으로 나가서 걸으면서 고민하는 건요. 고민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숨가쁘게 움직이면서 계속 걸으면서 차분하게 한번 인생을 돌아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냥 걸으세요. 걷다가 힘들면 쉬시고 그러면 생각보다 우울한 마음도 없어지고 놀랍도록 머릿속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근데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아닌 것 같아도 딱 제 말만 믿고 딱 일주일만 이렇게 해보세요. 아마 일주일 전과 일주일 후에 애니키님의 몸매, 얼굴 표정, 이 기운이 정말 많이 변해 있을 거예요. 아마 부모님께서 제일 먼저 너 무슨 좋은 일 있니? 라면서 먼저 물어보실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시면 아마 본능적으로 지금 제일 먼저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자, 일단 그것만 해보세요. 무서워도 괜찮아요. 일단 저지르세요.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제 경험상 일단 저지르고 나면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 자,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면서 자책하지 마시고요. 그저 애니키님 자신이 최선의 모습이 되는 것만 몰두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시간대에서 빛나고 있을 뿐입니다. 애니키님은 아직 그 시간대가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저의 이야기가 애니키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